최 변호사님은 1994년부터 97년까지 일본 유학 시절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소송으로 담당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걸린 재판의 결과가 대통령이 정치적 결정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일제시대 때 피해자들이라 하는 것은 그 전쟁 때문에 발생했는 피해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런 전쟁 피해자들이 치유가 되어야지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일제시대 때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금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한일 간에 이게 지금 평화가 오지 않았다. 이게 전쟁이 끝났지만은 다른 형태의 냉전이라든지 새로운 전쟁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피해자 문제를 양국 정부가 진작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로 인하여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상처를 지금 치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또 생각하면은 이 일제시대 때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어 이내에 어떤 진정한 평화가 한일 간에 지금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한일 간에 진정한 평화를 도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제 피해자들한테는 그 정의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대통령이 지금 한국 대법원 판결을 따라 가지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지금 제2의 어떤 가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게 짝이 없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통령 선서에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있는데요. 왜 이런 간단한 선서조차 지켜지지 못하는지 안타깝고 또 이런 사람을 뽑았다는 그 상황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스개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생기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어디로 지금 있을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지금 가고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박정희 정권 시대 때 독조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니냐. 검찰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1944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게 윤 대통령이 나온 해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일본 전범 기업들이 전쟁 잘하라고 대신 한국 기업들 이 삥을 뜯어가지고 이게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44년도에 일본 애들이 침략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 이 가정에 들어가서 이 철이 부족하다고 해서 솥단지, 숟가락 이런 거 다 공출받아가지고 전쟁 잘하라고 도와주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윤석열 정권의 지금 이런 태도는 우리 역사를 갖다가 이 1944년으로 돌리는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반공이 국시인 시대는 살아봤지만 이 친일의 국시인 시대는 내가 참 처음 살아봅니다. 저도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일 때문에 이 시대에 유년 시절을 보내신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면서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변호사님을 만나기 전에 오버랩 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1944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친일파로 살 것인지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03년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대표, 2004년에 결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 지부장도 역임하셨더라고요. 노무현 재단 대경리의 초대 공동대표도 역임하셨고 법을 공부하신 이후로 거의 모든 활동에서 공익적인 부분을 뺄 수 없는 이력이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법률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법률가 특히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변호사의 사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 질서를 지킨다는 건 그게 기본적인 변호사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가지고 이게 해야 될 일들이 일환이니까 이거는 변호사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하지만 특별한 일인 건 아니고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여유가 없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조금 이렇게
자기가 왜 변호사가 됐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변호사의 사명에 변호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평범한 변호사로서 지금 하는 거죠, 저는. 그러시구나. 선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로펌을 운영하시고 현재 법무법인 3일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신데 일반적인 민사나 형사 사건에는 관여하시지 않으신가요? 아유, 안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죠. 일반 형사사건, 형사사건 하지 않으면은 이게 수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민사사건, 형사사건 쭉 해서 지금 제가 변호사 한 30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건도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일을 지금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던 일제 피해자 관련되는 물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이 일이 거의 한 90% 정도 제 일을 하는 그 비중이 되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아직도 이게 지금 일반적인 사건은 지금 하긴 합니다. 네. 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나죠. 것 같긴 한데.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정국구 변호사신데요. 혹시 공익재판 말고 일반 재판에서 기억에 남는 재판이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 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제 피해자 이런 사건 말고도 뭐 우리 국가보안법 사건도 많이 했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사건도 많이 했고 또 노동자들 사건, 해고 사건도 이렇게 많이 했고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하게는 그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얍삽하게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81년도에 지금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캠퍼스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경들이 쫙 깔려가 있고 또 이게 지금 그 분신을 하는 사건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 다 같이 대학교 들어가서 저는 또 법을 하니까 법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사회 정의가 어떻고 이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법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의를 위해 가지고는 한쪽에서는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고시 공부를 지금 하는 거는 이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었고 또 대학 다닐 때 이게 빛을 많이 졌다는 생각을 하고 부채의식이 항상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비겁해서 투정도 분명하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얍삽하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변호사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빛을 갚을 때가 되고 부채의식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을 뒤늦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된 거로 그래 봐야 되겠죠. 그 부채의식을 변호사님은 느끼시는데 못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혹시 친구분 중에서도 같이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혹시 활동하시는 분이 같이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만나시고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는 네. 뭐 사형 선고 받은 친구들도 있고 또 이게 지금 또 대학교 학생장을 하다가 82년도에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행방불명이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또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들 그때를 겪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 부채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좀 더 많이 이렇게 헌신하느냐 좀 적게 헌신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지 대동소이할 겁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그 당시는 진짜 다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닐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다녔고요. 근데 변호사님 이제 다른 얘기로 좀 바꿔서 작년 가을쯤인가